오늘은 독특한 고전소설인데 이춘매예요. 춘매전이라고 하는 작품의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17세기 이후 조선사회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순절, 절개를 위하여 죽는 거죠. 관련한 사실 및 전승되어 오던 순절형 연려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남자 주인공이 죽으니까 여자 주인공이 따라 죽는 것 같은 그런 거예요. 자, 또한 열행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남녀 주인공의 선조, 조상이죠. 출생, 과업, 종말, 후손이란 잠깐 여자 주인공이 따라 죽었다며. 근데 후손이 있나? 뭐야 이거 왜 이래? 자, 두루 갖추고 있어서 일종의 일대기적 구성을 보인다. 전체 줄거리를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은 이게 순절은 순절인데 약간 변형이 돼요. 자, 이 작품은 유씨의 열행을 널리 알리고 그로 인한 사회적 보상 심리로 재생, 다시 태어나는구나, 행복한 결말을 그리고 있다. 이를 위해 염라국이라는 저승이죠. 비현실계를 설정하고 있지만 염라국은 오히려 현실적인 속성을 띠면서 현실에서 지켜야 할 규범을 강조하는 공간으로서 그 의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줄거리 발단 부분이에요. 광흥에 사는 예전 승상의 아들 이춘매는, 이춘매가 여자가 아니고 남자군요. 일적이 아버지를 여위고 어머니 양씨를 모시고 삽니다. 이춘매는 15살 15세 같은 고을에 사는 유열악의 딸 유씨와 혼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춘매가 남자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이 유씨는 여자 주인공, 여주가 되겠네요. 그런데 이 이춘매에게 장인이 되는 유열악이 돌연 병으로 죽자 이춘매는 3년상을 마친 후 사위로서의 위치를 다한 거죠. 상경하여 과거의 장원급제하고 한림학사가 됩니다. 잘 먹네. 뛰어난 인물이구만. 한림학사가 된 춘매는 금의 환양하여 선산에 들러 조상의 묘를 돌보고 제사를 지낸 후 아내 고생했어, 그동안 여보, 이거겠죠. 이후 춘매는 다시 황성으로 돌아가 지성껏 황제를 섬기고 황제는 춘매를 더욱 아낍니다. 황제가 이춘매를 극진히 사랑하자 이춘매는 자신을 시기하는 무리의 참소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자, 이게 거의 영소설적인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유배지에서 이춘매는 먼저 귀양와 있던 정양옥과 호영호제를 하며 지냅니다. 그러다가 이춘매가 유배길의 고통으로 병이 납니다. 정양옥은 지극한 정성으로 춘매를 살피지만 춘매는 결국 병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춘매는 아내에게 모친을 부탁하는 마음과 저승에서의 기약을 다짐하는 편지를 남깁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납니다. 너무 빨리 떠나는. 남자 주인공이 벌써 죽어버렸어요. 정양옥과 종들은 춘매의 초상을 극진하게 치릅니다. 그리고 정양옥은 두 종에게 춘매의 집으로 돌아가 춘매가 세상에 떠난 사실을 알리게 합니다. 이러니 아내인 유씨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환장하고 팔짝팔짝 뛰겠죠. 그래서 남편인 춘매의 시체를 수습하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유씨는 길을 떠난 지 보름 만에 해평읍이라는 곳에 다다라서 주점에서 하룻밤을 묵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태수 시도리가 유씨의 미모를 들은 뒤 스스로 자신이 춘매와 친한 친구였다고 접근합니다. 굴하죠. 그러니까 이건 나쁜 놈이네요. 그죠? 부정적 인물이에요. 갈등을 유발하는 인물이고요. 시도리는 유씨에게 사람을 보내어 위로하는데 유씨가 다음날 떠나려고 하자 만류하면서 하루 더 묵어가게 합니다. 그날 밤 태수는 유씨의 미모를 탐하여 겁탈하려고 하는데 선을 넘었죠. 유씨는 태수의 팔을 칼로 내리쳐 간신히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유씨는 만만한 아줌마가 아니에요. 칼에 맞아 다친 시도리는 유씨를 감금한 뒤 유씨가 이유 없이 자신을 능멸하고 횡포를 부렸다면서 황제에게 거짓으로 유씨를 모함합니다. 그러나
천자는 해평업으로 보낸 관리가 진상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유씨 태수를 능지처참하게 합니다. 그리고 유씨는 관에서 차려준 행장으로 다시 춘매의 유배지로 떠납니다. 자, 위기를 모면을 하고 절정이에요. 유씨가 춘매의 유배지에 도착하자 정양옥이 그녀를 맞으며 그의 정절을 칭찬합니다. 유씨는 정양옥에게 남편의 초상을 극진하게 치러준 것에 감사를 표하고 죽은 남편의 모습을 한번 보기를 소원합니다. 정양옥은 유씨에게 춘매의 시신을 보여주고 유씨는 죽은 남편의 시신을 붙들고 웁니다. 그러자 갑자기 죽은 남편인 춘매가 살아납니다. 재생을 하네요. 이건 또 뭐야? 이 회생한 춘매는 아내 유씨의 절행이 구천에 사무치자 염라대왕이 특별히 허락하여 자신이 잠시 회생하였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춘매는 유씨에게 어머니를 부탁한 후 약속한 시간 안에 저승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헤어질 수 없는 유씨가 막무가내로 남편을 붙들다가 남편의 혼백이 저승으로 가자 남편을 따라간다. 이건 결국 죽었다는 얘기죠. 죽은 유씨의 혼백은 염라대왕의 앞에 이르러 여필종부는 인간 제일의 정절이므로 남편을 따라갔다고 말합니다. 어우, 겁도 없어. 염라대왕은 유씨에게 아직 죽을 때가 아니므로 다른 배필을 구해주겠다고 하며 이승으로 돌아가 살라고 합니다. 여필종부라니까. 근데 뭔 다른 배필? 그래서 유씨는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염라대왕은 유씨의 정절과 의리를 가상히 야, 될 놈 되리죠? 이 춘매와 유씨는 다시 이승으로 보냅니다. 그 말은 결국 뭐야? 둘 다 같이 살아나는 거지요. 상당히 재밌네요. 그죠? 죽었던 춘매와 유씨가 깨어나니 주위에서 모두 놀라며 아우 서프라이즈! 세상에 이런 일이 이거죠. 유씨는 자기들의 초상을 정성껏 치르고 있던 정양옥을 오라비로 삼는다. 그리고 천자는 해평에서 돌아온 관리가 들려준 이야기와 기가 막히죠. 절도첨사의 장계에 감동하여, 그렇죠, 죽었다가 살아났다니까 춘매에게 좌승상을, 양옥에게는 우승상을, 유씨에게는 정숙 부인의 직첩을 내립니다. 그리고 춘매 부부는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100세의 명을 다한 뒤 한날 한시에 죽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대기적 구성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후일담이죠. 이 춘매와 정양옥의 자식들은 계속 의리를 지켜가며 형제같이 화목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전설의 고향.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줄거리만 요약한 것만 봐도 상당히 재미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확 와닿는 그런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소설이고요. 연려형이고요. 배경은 봐서 알겠지만 이게 좀 애매해요. 시대적 배경하고 공간적 배경이. 그래서 놔뒀습니다. 자, 이거는 제목은 춘매전이에요. 남성 주인공이거든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유씨죠. 유씨의 고행과 성취. 남녀 주인공의 일대기적 구성을 보인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자, 시작은요. 출생은 아버지 어머니부터 나와요. 그죠? 선조죠. 그 다음에 춘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유씨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는 장인인 유연락이 죽죠. 즉 남녀 주인공들의 선조를 제시한 후 주인공들의 출생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 남자 주인공이 먼저 어때요? 장원급제를 하죠. 그리고 한림학사가 돼요. 그리고서는 정치를, 임금을 잘 보필을 합니다. 황제를. 자, 요 대목은요. 남성 주인공 이춘매의 과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업이 끝나고 바로 유배지로 가서 어떻습니까? 죽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누가 나옵니까? 유씨가 나와요. 유씨가 남편의 어떤 시신을 수습하려고 이제 내려갑니다. 내려가다 해평읍에서 시련을 겪죠. 그 시련을 겪고 그걸 극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유배지로 옵니다. 유배지로 와가지고 이제는 저승으로 가죠. 저승으로 갔다가 다시 나오는 과정까지 보여줘요. 이거는 어찌 본다면 유씨의 과업이에요. 그러니까 사건 소설 전체에서 대부분은 여성 주인공인 유씨의 과업 중심으로 되어 있다. 이게 이 작품의 특징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살아나죠. 살아나서 100세의 명을 다한 뒤에 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후손의 후일담이 나와요. 그래서 행복하게 형제같이 잘 지냈다. 이런 식으로 유씨는 자신의 죽음을 담보로 과부의 삶에 대해 역설하고 염라대왕에게 남편 없이 경제활동 및 시부모 봉양, 후사익기 등 사회가 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과부의 현실에 대해서 목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이러한 유씨의 열행을 널리 알리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사회적 보상으로 뭡니까? 다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잘 먹고 잘 살죠. 이러한 행복한 결말까지 그리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현실적 공간, 염라국이겠네요. 염라국을 설정하여 현실에서 지켜야 할 규범을 강조하고 있다. 좀 전에 봤던 연례로서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일단 염라국이 갖는 의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 소설은요, 현실과 염라국, 이승과 저승으로 나누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원론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보통은 염라국은요, 인간의 생사를 관장하는 공간입니다. 물론 이 작품에서도 염라대왕이 인간의 생사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씨의 살아생전의 열행을 널리 알리고 그 다음에 사회적 보상으로서 재생, 그 다음에 행복한 결말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염라국이라고 하는 배경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이 유씨가 살아생전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를 염라대왕 앞에서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하게 하는, 그래서 현실에서 지켜야 할 규범을 강조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염라대왕과의 만남이라는 비현실적인 모습은 죽음이 아니면 정절을 지킬 수 없는 현실의 모순과 갈등을 더욱 첨예하게 다루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춘매전에 나타난 여성상은요, 기본적으로 따라 죽어요. 그러니까 순결이죠. 그 다음에 절이죠. 죽음도 두렵게 여기지 않는 인물이에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철저하게 여성 주인공은 유교적인 이데올로기 속에 잡혀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시도리한테 대항하는 장면이라든가 염라대왕한테 얘기하는 장면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에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현실을 이겨내고자 하는 어떤 근대적인 시각을 갖추고 있는 인물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춘매전 전체의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